안녕하세요. 오늘은 14일간 해독에 있어서 아마도 해독을 하고 있다면 이게 네 번째 보는 PPT 화면일 텐데요. 14일간 해독을 할 때 보면은 음식을 첫째 날과 둘째 날 때 굶음으로써 굶는다 해서 완전히 굶는 게 아니라 쥐뚫이나 아니면은 생수를 많이 먹어야죠. 총 다해서 16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리터. 그랬을 때 뭐 더 크다 그러면 조금 더 마실 수 있고 그보다 더 작다 그러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14일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거는 물이 있어요. 근데 림프 순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요 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해독을 할 때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냄새가 나는 게 림프절이 막혀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해독을 할 때 림프를 푸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텐데,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스킨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누스킨 회사에서 나오는 림프를 풀어줄 수 있는 바디갈반이라든지 페이스 갈반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나온 루스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림프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림프절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네. 위키백과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림프절은 그 책을 거르는 이게 뭔가를 통과할 때 거기를 갖다 거르는 채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 막 끈적거리는 거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거르는 역할을 하는 애가 망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면역 기능을 훨씬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아프기 전에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림프절로 꼽고 있어요. 그렇다면 림프절 위치를 봐야겠죠? 어, 림프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체, 그러니까 여기 귀부터 해서 목 이렇게 목 뒤, 여기 이 상체, 이 부분에 가장 좀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면역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근데 특히 보면은, 림프절이 세균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 수술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림프절을 절제를 했어요. 왜냐면은 림프 따라서 그 유방암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암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할 때 여기가 새카맣게 죽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림프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를 바디갈바닉과 그리고 셀트렉스 울트라 그걸 열심히 발라줘서 재생을 시키긴 했어요. 지금 까맣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가슴부터 여기 전체가 방사선 치료할 때 다 타서 까맣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면역 시스템이 훅 떨어져요. 감기도 잘 걸리고 붓기도 잘하고 살이 이렇게 심하게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림프절이 이 서해부 다리 보면은 그 허벅지 사이에 겨드랑이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사타군요. 사타군인데 거기 서해부 이렇게 Y존이라고 하죠. 그 Y존에 있는 데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 목에 있는 거 아니면 이 겨드랑이 있는 거.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 이 애과에다가 그 테니스공, 말랑말랑한 테니스공이나 아니면 수건을 해서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수건이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공이 좋냐면은 림프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만 줘도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아파요. 살짝만 해도.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쇄골이 가장 처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큼직큼직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림프를 할 때 손이 붓는다 했을 때, 도구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손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이 흐름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복부도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오금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면이 아니에요. 우리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뒤에 다리를 구부리면 이렇게 꺾이는 데 있죠. 다리가 꺾이는 데 뒤쪽. 그걸 오금이라고 하거든요. 한의학으로 위중 그 혈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까매지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살 풀어야 돼. 여기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 위중자리, 혈자리를 갖다 너무 세게 건들잖아요. 그럼 림프가 망가져요. 오히려.
림프는 살살 다루는 거예요. 근육은 세게 해도. 그래서 오금이라고 하는 이 꺾어지는 그 다리 뒤쪽에 뒷부분, 무릎 뒷부분이죠. 무릎 뒷부분은 되게 조심해서 살살살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림프 부종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림프 부종은 고인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세계 침착이 와요.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부어요. 그래서 해독을 할 때 림프관에 이렇게 독소가 잔뜩 쌓여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 안 좋은 지방에 독소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풀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두통이라든지 어깨 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통. 왜 긴장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 야단 맞아도 움츠러들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자세를 할 때 저도 허리에 뒤에 뭘 받쳤는데 등을 이렇게 쫙 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림프는 앞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뒤 등에도 있거든요. 팔을 갖다 이렇게 펴서 엄지를 앞에서 이렇게 펴서 뒤로 이렇게 젖혀보세요. 고개를 봐서 이렇게 좌우로 볼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더 뒤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깨가 쭉. 그러면 그분은 등 쪽에 근육이 되게 유연하죠. 등 쪽이 근육이 유연하고 자세가 포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면역이 훨씬 좋아요. 아플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림프의 부종은 고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절에 특히 이 겨드랑이라든지 이 귀뒤 여기도 림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해부 사타구니 있는데 그 Y존 그 부분이 독특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분명히 거기가 약간 뭐랄까 원래 피부색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침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내 몸에 림프절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독소가 몸에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은 계속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림프 순환을 되게 잘 시키고 싶으면요. 내가 근육에 통증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게 마사지를 하잖아요. 아니면 종아리도 이렇게 세게 마사지 하죠. 그런데 독소 배출을 위한 림프는요,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듯이. 그래서 피부 밑을 따라서 이걸 막 너무 세게 하면요, 손상될 수 있어요. 오히려 림프가. 그래서 붓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어쨌든 목 주위 여기를 풀어준데 제가 다음 장면에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고 그리고 배를 중심으로 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배꼽 뒤에 있는 허리 있잖아요. 허리에 있는 그 허리 밑에 있는 그 엉덩이 뼈 있는데 거기도 풀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는 무릎이 아니라 무릎 뒤에 있는 오금이라고 부르는 그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 쓸어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살살 쓸어주면 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말을 하지만, 림프는요, 살살 해야 돼요, 살살. 무조건 살살. 그래서, 그, 쇄골 통로, 아까 앞에 그림 봤잖아요. 요 앞에 잠시 그림을 볼게요. 여기, 쇄골 림프절이라는 부분 있어요, 목 아래. 이렇게, 미녀들은 이게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돼 있다는 이유는 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등이 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등이 구부러져 있으면 쇄골은 이렇게 V자, 심하게 V자로 돼 있어요. 어쨌든 요 쇄골 통로 있죠. 요 쇄골 통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살에다가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로션이나 뭐 오일이나 이런 거 발라서 이렇게 살살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해서 살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좋아요. 좌우로. 세게 아니에요. 아니면 옷 위로 하셔도 돼요. 옷 위로 내 뼈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뼈를 잡아보고 여기가 쇄골이구나. 그럼 쇄골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흉골슬기라고 해서 여기 가슴과 가슴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두 손으로 해서 살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약간 쓸어주고 살짝 손을 띄어서 위아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세게 하면 안 돼요. 여기를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 쓸기가 있는데 여기 할 때 이렇게 팔을 약간 벌려줘요. 그러면 이 가슴 쓸기는 겨드랑이가 있거든요. 겨드랑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여기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잘 잡혀요. 이 근육 자체가 좀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이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가슴 근육
이걸 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쓸어주면 되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서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팔 쓸어내리기. 네 개로 하는데 여기 손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부터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그 유방 있는 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귀밑통도 열어주기 있죠. 그 움푹한 앞에 얘기한 팔씨름 때 여기 움푹한 부분 있어요. 움푹한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잘 모르실까 봐. 그 다음에 귀밑. 귀밑을 하는데 여기 귓볼 있잖아요. 귓볼. 귓볼 있는데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로 귓볼, 요 귓볼 있는데 여기 바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똑같이 하나, 둘, 셋. 약간 살짝 돌려서 눌려도 돼요. 여기는 조금 살짝 힘을 주셔도 돼요. 너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너무 깊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부종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아래, 그러니까 턱 있잖아요. 턱 끝선. 그러니까 턱 끝선과 귀밑을 세 포인트로 잡아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턱 아래 통로 있잖아요. 요 부분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턱 아래 이렇게 턱 이렇게 되면 여기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요 부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 주변 흉쇄유돌근이라고 하잖아요. 흉쇄유돌근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흉쇄유돌근. 그 흉쇄유돌근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잡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약간 젖히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틀면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불룩 나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고개를 살짝 살짝 반대편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반대편으로 하든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좌우로 하든 여기 흉쇄유돌근을 살짝 살짝 당겨주듯이 그렇지만 이걸 갖다 확 꼬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귀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살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 전체에 림프절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냥 큰 절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요 그림처럼 그냥 요 부분을 살살 쇄골 림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 해주고 그 다음에 복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서해부 거기를 갖다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리고 다리는 앞쪽이 아니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으로 허벅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림프 마사지도 되고 해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킨 미국에서는 2월 26일 날 이게 이제 오픈이 됐어요. 리뉴스파 아이오라고 나왔는데 똑같이 이거죠. 요건데 요걸로 이 그림도 보면은 서해부와 림프절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고 살살 약하게 하시면 돼요. 굳이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근육을 풀겠다라고 하면 이게 보면은 약간 괄사 형태로 돼 있거든요. 한의원에서 쓰는 이 괄사 마사지 할 때 세게 누르면 근육을 풀어줘요. 하지만 해독할 때 내가 독소를 배출하고 림프절을 순환을 시키겠다 할 때는 살살 쓰담쓰담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림프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도움되는 습관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림프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되지만 생기기 전에 미리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럼 해독 프로그램 할 때 14일 동안 할 때 뭘 해요? 물을 많이 마시죠. 물은요. 기본적으로 기본이에요. 해독할 때 기본이고 림프 순환 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얘가 찐득찐득하지 않고 표현이 찐득한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떡진다고 하잖아요. 떡지지 않고 이렇게 살살 머리를 잘 감으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림프도 이렇게 순환이 잘 되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레몬 우린물이에요. 이거 안 보이네. 레몬 우린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림프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도. 그리고 특히 귀 살살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게 좋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헐렁하게 입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잘 때라도 헐렁하게 입고 쪼이지 않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바지 같은 거 타이트하게 입으면 주로 복부나 사타구니, 무릎 이렇게 쪼이잖아요. 그러면 림프절이 막혀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 더 부어요, 오히려. 그래서 막 양말 자국도 생길 정도로 막 붓거든요. 그래서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게 좋은데, 최대한, 잘 때라도, 여자분들은 브레이저를 풀고 주무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과거에 그 다큐멘터리에 유방암에 잘 걸리는 케이스, 안 걸리는 케이스 했을 때 브레이저를 안 하고 지내는 게 훨씬 질병이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걸리기 전부터 그걸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암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부족. 3년간 거의 4시간 잔 수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왔겠죠. 그리고 제가 좀 한국 가가지고 아이도 특별한 아이도 돌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아프셨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운전을 오래 하느라고 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림프절이 다 막힌 거겠죠. 자, 림프절이 막히면 면역계 이상이 오고 면역계 이상이 오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런 습관을 문질러주는 습관. 저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렇게 쓰다듬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흉식으로 하는 거 가슴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등이 이렇게 쫙 펴져요. 등이 쫙 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등 쪽에 있는 신경절이 다 골골 펴지면서 면역계가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등을 쓰담쓰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소화도 되게 잘 되고. 그죠? 그 뒤에 있는 척수 라인이 모든 장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체가 따뜻할수록 면역력이 좀 올라가요. 상체보다도 하체가. 그리고 근육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해서 멋진 그 근육이 아니어도 그냥 30분 전후로 움직여줘서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스쿼드 자세를 뭐 하루에 10분 정도 해가지고 허벅지 근육이 기본적으로 면역 올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스테퍼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든 좋아요. 나한테 맞는 그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자, 그 순환에 도움되는 일상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자체가 자고 일어나는 걸 인식시킬수록 면역력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가 좋아요. 뭐 7시간 자든 6시간 자든 아니면 8시간 자든 뭐 그 이상 자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잠자는 거는 11시 전에 잠드는 게 멜라토닌이 훨씬 잘 나오고 면역력이 훨씬 많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시에서 잠들면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나오겠죠, 어른들은. 아이들은 더 일찍 자면 10시서부터 3, 4시까지 나타나니까 애들은 훨씬 더 많은 면역력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아까 앞에도 설명했듯이 30분 전후라고 했는데 20분을 하셔도 되고 40분을 하셔도 좋아요. 뭐든 좋은데 근육 수축이 일어나야 림프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운동은요, 내 몸에 맞게만 하면 돼요. 내가 심장이 좀 약해. 조금만 하면 이렇게 숨을 좀 쉬어. 그리고 부정맥이 있어. 그럴 경우는 걷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는 심장도 튼튼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훨씬 기분이 더 좋아. 그러면 그분은 약간 좀 강도를 높여서 뛰던지 조금 더 운동을 해도 되겠죠. 근데 40분을 안 넘는 게 그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젊을수록 더 많은 근육 사용을 하니까 젊은 사람 많이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기 몸에 맞게 물론 순서대로 더해서 시간을 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실 온도가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추우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더워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원적 개선을 깔거나 아니면 바닥을 뜨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헐렁하게 좀 여러 겹을 입고 창문을 살짝 열어놔요. 그럼 서늘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잘 때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추우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니까 몸 전체는 따뜻한데 침실, 방의 온도를 낮게 하는 게 훨씬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원해야 잠 잘 자는 사람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비타민 D3를 복용하는 거가 있는데 햇빛에 쪼일 때 피부에서 합성되는 게 비타민 D3예요. 물론 뭐 없으면 비타민 D라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3는요, 다른 여러 가지 D에서 1, 2, 3가 있을 때 D3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 질병에 훨씬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햇빛 좋을 때 피부에 합성되는 게 비타민 D3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K2. K2는 응고 조절을 하는데 뼈 있잖아요. 칼슘. 뼈를 갖다가 이빨에 잘 딱딱딱 붙게 하고 밀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면역이요. 면역이 좋기 위해서 무슨 제품을 먹으면 좋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본 포뮬러 안에 여기 자세히 보면 바이타민 C도 있고 바이타민 D3가 있죠. 그리고 바이타민 K2가 있어요. 그래서 본 포뮬러만 꾸준히 드셔도 면역에 도움돼요. 볼수록 뼈가 튼튼하잖아요. 그럼 면역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는 거는 에이지랑 유스예요. 유스에도 보면은 오메가도 있지만 비타민 D3와 K2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스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 향상이나 혈관 질환에 도움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40대 이상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에이지랑 유스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봄포뮬러나 아마 유스스펜에는 D3나 K2란 표현이 없고 그냥 바이타민 D, 바이타민 K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재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은 정확하게 비타민 D3와 K2가 봄포뮬러와 유스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나는 영양제로 말고 나는 음식을 잘해 먹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림프절 면역을 올려주는 식품을 보자는 거예요. 깻잎도 하고 들깨. 그것이 면역력 올려주고요. 팥, 율무, 레몬. 레몬은 산성인 것 같으나 몸 안에 들어가면 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레몬물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몬물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저는 한 잔에서 두 잔을 먹어요. 여기다 슬라이스해서 넣기도 하고 짜서 넣기도 해요. 근데 제가 치아가 약해요. 이 잇몸이 뜬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수술받고 하는 동안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대를 이용해서 그냥 마셔요. 그러면 치아에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덜 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몬물을 마시고 있고, 레몬을 짜서 샐러드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허브 채소에서는 파슬리가 림프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양파 중에서는 보라색을 띠는 자색 양파가 림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역 다시마도 림프절 풀어주는데 흐름을 수단을 도와주는데 한국 분들은 좀 과하게 먹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좀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걸 대표적으로 뽑는 건 현미, 그리고 마늘, 파프리카, 브로콜리, 고구마, 홍삼, 표고버섯, 아몬드, 호두, 그리고 당연히 유산균이죠. 그래서 발효된 김치류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현미를 먹는데 내가 현미를 꿀떡 삼켜버렸어. 꼭꼭꼭 2, 30번 씹지 않고 삼켜버렸어. 그러면 현미는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위는요, 제일 소화가 잘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오히려 고기를 더 소화를 잘해요. 물론 부패도 잘 되지만. 그래서 입에서 충분히 아밀라제가 나오게 씹어줘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지. 현미를 막 급하게 먹어요? 그러면 소화액이 위에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면역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유산균은 공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전 강의를 했더니만 누가 지복점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초가공식품 안에 지복점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설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복점의 뜻은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딱 한 입 먹었을 때, 행복해. 그러면서 도파민이 확 오르면서 쾌감이 나는. 이걸 지복점이라고 해요. 근데 대체로 천연식품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독을 하고 나면 딱 먹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아져요. 근데 해독하기 전에는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캔디 먹고 여기 대표 사진으로 도넛을 했는데 도넛이 가장 많은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초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분 좋게 해서 한번 먹게 되면 중독이 돼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복점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초가공식품일까? 지복점이 높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 딱 TV를 틀었는데 광고가 많이 나와.
그럼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BBC에서 그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초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음식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고 매점에 가면 막 이렇게 눈앞에 딱딱딱 잘 보이고 그러면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야채 코너 가가지고 흥분하진 않잖아요. 해독을 하고 나면 좋아서 흥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초가공식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바로 전에 강의를 했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면역력을 되게 많이 올려줘요. 특히 나토. 이거 K2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토에도. 청국장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토나 청국장을 많이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치조골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호박, 땅콩, 호두, 아몬드, 잣, 견과류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견과류는요. 절대 왕창 사지 마세요. 조금씩 작은 사이즈 아니면 진공 포장을 할 수 있으면 진공 포장해서 소분해 놓으세요. 딱 냄새를 맡았는데 그 쩐내라고 해서 기름 쩐내가 있어요. 그거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산패된 걸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를 내 몸에 쌓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걸 갖다가 다시 볶아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견과류는 조금씩 사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 그리고 십자가 모든 채소 계속 반복해요. 제가 해독 프로그램에서 자주 먹어야 하는 게 십자화과 채소인데 그 이파리 4개로 생긴 거. 그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독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맛을 바꾸는 거에 포인트가 돼 있어요. 14일 동안 하는 이유는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몰랐던 만성질환은 몰라요 평상시에. 근데 해독을 하면 많이 아파요. 특히 두통이라든지 욱신욱신 쑤신다든지. 그러면 요번에 새로 나온 이 에이즐라 이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제 출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이 리뉴스파 이걸 갖다가 림프절 따라서 여기 따라서 근데 뭐라고 했죠? 꾹 누르지 말랬죠. 살살. 살살. 그리고 제가 모자를 벗어볼게요. 여기 목 뒤, 이 목 뒤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해서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눌러주고 아래에서 위로 지그시 눌러주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림프가 풀리고 요 귀 뒤, 요 귀 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젤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손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림프절을 수시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게 한국 분들 이렇게 쾅쾅쾅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그시 말랑말랑한 거 수건이 이런 걸로 지그시 눌러만 주라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머리 올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부부나 친구들이나 누구 만났을 때 등 척추 있잖아요. 척추 부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되게 면역력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해독을 하는 14일 동안에 보면 좋은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